네, 계속해서 시장 점검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메전 투자자문 투자부문 송재경 대표 나오셨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 뭐 연준 위원들의 매파적인 발언이나 그리고 중동 이슈에 시장이 크게 흔들리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굉장히 불안정한 모습인데 사실 하락폭을 줄였다고 하더라도 어느 정도 제한된 그 선이 있었던 것 같아요. 여기에서 과연 저희가 좀 안심을 해도 될지 시장을 좀 어떻게 보셨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일단 그나마 오늘은 낙폭을 한 절반 정도 줄여서 마무리가 됐고 유가도 그렇고 금리도 그렇고 환율은 다행스럽게 엄청 치솟았다가 이제 제자리로 돌아와서 네. 오늘 하루만 놓고 보면 그나마 불행 중 다행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사실은 해결된 거는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다라는 게 이제 저의 생각입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 사실 지난 주말도 마음 편하게 못 지냈던 거 기억나는데 예, 중동발 걱정거리 네. 이슈로 시작이 돼서 그것이 나중에 환율과 금리로 불붙고 그다음에 한미일 재무장관들이 만나서 구두 개입하면서 안정화되나 싶더니 네. 다시 하루 만에 그러니까. 연준의 매파 발언.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나와 있는 상황이 쉽게 해결되지는 않겠다 말씀을 드리고 싶고 중동 이슈도 다행스러운 거는 뭐 서로 이제 체면 치레하는 그런 공격으로 이해가 되기 때문에 다행스럽긴 하지만 전쟁이란 게 뭐 자기 마음대로 통제가 되는 건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전히 불확실성을 좀 남겨둘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여전히 지금 미국발 걱정거리, 결국 우리 입장에서는 강달러, 원화 약세가 해결되기가 쉽지 않다. 왜냐하면 그 기저에는 우리나라와 미국과의 높은 금리 차, 역전 현상. 네. 그러니까 미국의 금리가 우리나라가 훨씬 높죠. 10년물 기준으로 지금 100bp, 1% 이상 차이가 나는 이 상황이 지속되고 있고 또 문제는 지금 미국 금리가 더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이 상황이 문제인 거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놓고 보면 지금 뭐 주말 들어가면서 냉정을 되찾을 필요는 있겠지만 긴장의 끈을 다음 주로 가서도 여전히 늦춰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시장에 지금 걱정거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말씀을 주신 것처럼 금리 같은 경우는 사실 뭐 6월에 금리 인하설이 돌았다가 이제는 뭐 내년까지 나오면서 연준의 외파적인 발언이 시장을 짓누르고 있는데 그 가운데서 지금 해결된 바는 없다 정도로 좀 말씀을 주셨습니다. 결국에는 미국의 경제만이 견조하게 버티는 그 부분이 사실 우리 시장에는 굉장히 좀 리스크라고도 볼 수 있을 텐데 지금 노랜딩 시나리오가 계속해서 힘을 받고 있습니다. IMF가 또 미국의 경제 성장률을 또 상향 조정하기도 했잖아요. 그러면 연내 금리 인하는 정말로 좀 어려워 보인다라고 좀 예단을 해봐야 될까요? 사실은 저도 이제 그쪽에 한 표를 주고 있는데요. 연초에 불과 4개월 전으로 돌아가 보면 올해 내 6번에서 7번까지 금리 인하할 거다. 맞아요. 배팅들 시작했는데 지금은 1, 2회 정도로 상당히 겸손해졌죠. 그런데 또 어제 이제 보스틱 같은 아틀란타 연은 총재가 연내 금리 인하할 수 없을 거다. 그분 보팅 권한 있는 분입니다. 그만큼 이제 그 발언의 무게가 실리고 심지어는 뉴욕 연은 총재는 뭐 그 조건부긴 하지만 금리 인상도 열어둘 수 있다는 얘기까지 하면서 사실은 어젯밤에 금리가 급등을 한 거지 않습니까? 결론적으로는 말씀 주신 대로 무착륙이면 당연히 무인하입니다. 두 개는 앞에 무착륙인데 인하가 있다? 그거는 서로 앞뒤가 안 맞는 얘기거든요. 결론적으로는 지금 현재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미국이 어떻게 움직이냐를 기다려야 되는 상황이고요. 안타까운 거는 우리 입장에서는 하는 입장에서 한국은행이 카드가 별로 없다라는 거죠. 여기서 금리를 인상하기도 어렵고 인하는 더더욱 어렵고 그런 측면에서 놓고 보면 지금 상황에서는 미국의 흐름을 계속 지켜보면서 고금리, 고물가, 그다음 고환율 이 시대의가 다시 작년 10월부터 8월부터 10월까지 있었던 그런 흐름에 대해서 일정 부분 재현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좀 열어둘 필요는 분명히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사실 뭐 미국은 굉장히 좋았습니다. 뭐 나스닥, S&P 다 고공행진하면서 좀 올라왔는데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뭐 2차 전지가 좀 좋았었고 그 뒤에 또 반도체가 이어받긴 했습니다만 사실 전반적으로 시장이 그렇게 좋았다라고 보기에는 좀 너무 좀 예단하는 그 영역이 아닌가 싶은데 이제 뭐 추세를 조금 돌려서 또 조정을 좀 열어놔야 할 것 같다라는 말씀이신지 어떻게 좀 대응을 해봐야 될까요? 말씀드린 대로 이제 아까 매크로 변수가 이제는 전혀 우호적이지 않죠. 말씀드린 대로 고물가, 고환율, 고금리 거기에 이제 사실은 유가도 지금 다시 어떻게 움직일지 모르는
이것에 이제 계속 서로에게 영향을 주는 상황이 됐다라는 게 좀 어려운 상황이고요. 네. 그래서 아까 제가 작년 8월과 10월의 흐름을 자꾸 말씀드리는 게 그때 미국의 10년물 금리가 5%를 한번 트라이했었던 경험이 있고 지금도 오늘 사실은 그 중동발 악재 때문에 미국 금리가 국채 금리 10년물이 소폭 내려왔다 지금 반 정도 회복을 했는데 네. 연내 충분히 5%를 다시 한번 그 상향 돌파를 시도할 거라는 이제 그런 우려들이 분명히 있고 그것 네. 때문에 이제 미국의 채권 매도가 지금 역대급으로 지금 다시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놓고 본다면 지금 상황에서 말씀 주신 대로 안타깝게도 연초 이후에 우리가 올라갔던 시장을 그 주가 흐름을 지금 이제 다 이제 이런 표현을 다 토해냈습니다. 되돌리는. 네. 근데 우리 이제 상당히 다시 이제 연초로 그 초심으로 좀 되돌아온 상태인데 안타깝게도 지금의 매크로 상황이나 변수들은 만만치 않다. 결론은 우리가 의지할 거는 1분기 실적 시즌의 그러한 강력한 실적과 향후 전망이 나와줘야만 이런 파고를 극복할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뭐 우리나라에서 보자면 지금 SK하이닉스가 25일에 실적 발표 앞두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또 미국에서도 테슬라 같은 경우는 그렇게 이제 기대감이 크지는 않습니다만 뭐 메타나 알파벳, 마이크로소프트, 뭐 애플, 엔비디아 뭐 전부 다 지금 뭐 실적이 좀 예고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실적 시즌에 저희가 어떤 부분을 좀 관전하면서 봐야 할지 포인트 어떤 게 있을까요? 결론적으로는 실적이 일단은 우리가 앞에서 지금 지난주 이번 주까지 네. 상당히 좀 뭐랄까 이렇게 시장에서 힌트를 줬는데 일단 지난 주말 금요일 날 JP 모건 체이스 호실적 나왔지만 전망 안 좋으면서 네. 급락했었죠. ASML 이틀 전에 그랬죠. TSMC 그랬죠. 그렇죠. 실적이 그러니까 지나간 실적, 그러니까 소위 백밀러라고 하죠. 그러니까 과거 뷰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거는 그거고 앞으로 앞으로가. 어떻게 될 거냐를 살펴볼 때 네. 웬만큼 그 시장의 기대를 뛰어넘지 않고서는 엄청나게 시장에서 깐깐하게 보고 주가를 그 사이 먹었던 것들을 다 토해내게 만드는 그런 흔들이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지금 우리나라 실적도 마찬가지지만 지나간 실적이 잘 나온 거 당연히 지금은 이제 그것이 우와 좋다고 박수를 치는 게 아니라 그건 당연한 거고 앞으로 얼마나 더 잘할래를 질문을 받게 된다는 거죠. 네. 그런 측면에서 놓고 보면 이미 눈높이들이 많이 높아져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는 실적 발표들을 매번 긴장하면서 앞으로의 전망이 얼마나 더 좋게 나오는지를 좀 잘 살펴보실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죠. 사실 뭐 TSMC만 하더라도 굉장히 좋은 실적을 내놨음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그 어닝콜에서 전망 산업에 대한 가이던스를 낮추면서 지금 시장이 글로벌리하게 이렇게 충격을 좀 받고 있는 상황인데 자 미래를 얼마나 또 잘 보여줄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라고 좀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 지금 시장에서는 뭐 전력기기라던가 아니면 고환율 수혜를 볼 수 있는 자동차라던가 뭐 미용기기 업종 그리고 뭐 식품까지 이렇게 실적이 결국 나오는 업종들이 지금 주가를 잘 받쳐주고 있는데 다음 주 전략은 저희가 좀 어떻게 세우면서 지금 대응을 해봐야겠습니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우리가 숙제들은 막 시장에 넘겨받았는데 해결된 게 아무것도 말씀드렸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정학적 리스크 전혀 해결 안 됐고요. 매크로 변수들의 변화 지금 당장 아무것도 해결된 게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공격적인 그러니까 많이 빠졌으니까 바이 더 딥, 저가 매수해야 될 수도 있겠지만 네. 오히려 지금은 좀 보수적인 그런 위험 관리로 접근을 하시는 것이 좀 더 맞을 것 같고요. 왜냐하면 지금은 어느 것도 확신할 수가 없다. 유일하게 확신할 수 있는 건 우리 눈에 보인 주가 빠진 것밖에 없는 거죠. 사실은. 그런 측면에서 보면 뭔가 해결이 좀 될 필요가 있겠다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네. 굳이 만약에 우리가 전략을 받자면 글로벌 큰 손들이 최근 들어서 인플레이션 우려, 그다음에 금리 상승 때문에 결국은 소재, 에너지, 원자재를 늘린 것에 대해서 네. 힌트를 좀 얻으실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해결되지 않은 상황, 굉장히 어려운 시장이 지속되는 가운데 좀 어느 정도 관망세를 가지고 한 걸음 뒤로 물러날 필요가 있겠다 정도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디멘전 투자자문 투자자부문 송재경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대표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